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재 본사에서 구매본부 구매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동진 차장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번에 동대문에서도 한번 할 때도 했었는데요. 이게 항상 여기 나올 때는 좀 굉장히 많이 떨리더라고요. 떨려가지고 지금 아마 자세히 멀어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 입가가 계속 이렇게 파르르 떨릴 거거든요. 그래도 발음이 조금 세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상 구매라는 업무, 구매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대부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 현대 자동차 업종에서의 구매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구매해서 일을 하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주요 업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될까라는 부분, 그리고 과연 구매본부에 오게 되면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인사는 드렸었는데요. 이게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2001년 12월 달에 입사를 했고요. 처음에 배치 면접을 할 때 그때는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 부문을 나누지 않고 이제 공채를 한 상태에서 와서 배치 면담을 하면서 이제 배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배치 면담을 하는데 이제 어디 가고 싶냐라고 하길래 저도 사실 공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 회사에 대한 부문에 대한 정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이런 자폐어라든가 이런 아주 좋은 기회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듣고 들어오시는데 저희 때는 그냥 공대면은 생산공장 아니면은 연구소. 그래갖고 연구소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연구소 티오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야 그러면은 너 본사 근무는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이게 잘못된 이게 짱구를 굴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야 너 본사 근무하는구나. 그러면서 야, 이번 기회에 기숙사도 하나 좀 얻어내 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집이 가난해서요. 저는 기숙사가 없으면은 출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곤란한데 그러시면서 기숙사 제공 시 본사 근무 가능이라고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됐다. 나는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방도 하나 얻었다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배치를 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숙사가 제일 많은 울산 공장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한 그 6년여를 갔다가 울산 공장 그때는 구매본부가 울산 공장에서 굉장히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2007년 11월 달에 구매본부 전 부문이 이제 본사 쪽과 남양 쪽으로 올라오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고요. 그리고 9년 동안 실무 샤시 부품에 대한 구매 개발 업무를 하다가 이제 한 7년째 지금 구매기획팀에서 기획 그룹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일반적인 다른 분들보다 제가 부서를 옮긴 게 좀 적긴 한데 이제 가만히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롱런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뭐 특별히 뭐 어떤 이게 불만이나 이런 것 내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역할에 성실하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만 다르게 해보려는 노력이 이제 아마 이렇게 한 부문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던 이제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매본부는 과연 어떤 일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매본부는 뭐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거 사전에 혹시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의 구매본부는 크게 부품의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협력사와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해가는 부품 구매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신차의 부품 도면이 나왔을 때 그 도면에 대해서 협력사랑 협업을 해갖고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부품 개발 부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양산 단계에 갔을 때 그 적합한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품질을 육성하는 그런 부품 개발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부품 품질 관리라고 해갖고 저희 구매본부는 특이하게 품질본부가 따로 있음에도 부품에 대한 품질에 있어서만큼은 양산 이후에도 구매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협력사를 지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일반적으로 구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이제 강판 같은 소재 같은 이런 원자재 구매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설비라 시설공사 같은 거를 구매하는 이제 일반 자재 구매까지 굉장히 이렇게 좀 광범위한 역할 크게 4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그거보다 제가 느끼기에 더 중요한 거는 이 현대자동차라는 큰 회사와 부품 협력사의 사이에서 존재를 하면서
서로 간의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협업해 나가고 그리고 서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구매본부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시면서 페이퍼로 만들어내시고 성과로 만들어내는 거는 말씀드린 여기에 실무 업무들이 주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부품 구매의 역할이라 함은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간의 이제 조율 역할 그리고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쭉 드렸지만 사실상 구매본부 업무라는 게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특히나 현대자동차는 다른 뭐 폭스바겐이나 도요타에 비해서도 구매본부의 역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떤 너희는 이것만 하면 돼라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큰 범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부품 개발 부문에 해당되는 도면으로 나온 제품, 구상한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협력사랑 함께 만들어내는 상상과 구상의 현실화, 그리고 업체 선정과 가격을 분석하고 시장 가격을 조사하고 계산해 나가면서 그리고 협력사와 내고를 해가면서 제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협력사와 현대자동차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생태계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차 밑에 있는 1차 협력사 300,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오시면은 이게 보안상이다 보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300여사에 이르는 1차 협력사, 그 밑에 5천여 개에 이르는 2차 협력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 구매 부품을 공급해주는 3천여 개의 업체들까지 해서 토탈 거의 만여 개에 이르는 그 업체들의 전체적인 생태계를 관리를 하고 그런 밸류체인을 유지해 나가는 이제 역할이 가장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도 공대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매본부가 뭐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아시게 되면은 거기는 공대가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 공대가 많긴 많습니다. 특히나 거기서 그 중에서도 기계공학이라든가 산업공학, 뭐 최근에는 전자화되다 보니까 전자 쪽 부분이 많이 계시기는 하는데 과연 구매본부에서 일하면서 그게 중요할까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구매본부에는 사실 여러 가지 업무 분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중요하고 부품을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과대학에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협력사의 관리, 협력사와의 협업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기한하는 측면에서는 실제로 상경계열 분들이나 문과 쪽에 계신 분들도 역할을 가지고 근무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구매본부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지식이나 이런 기술이나 전공이나 이것보다도 이런 뭐 조금 멋있게 말하면 지혜, 그리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현대차와 이쪽을 다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 그리고 협력사의 이익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본부나 일반적인 부문들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의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플랜트 같으면은 생산성, 뭐 재경 같으면은 수익성, 이런 거에 맞춰서 업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범위라는 게 틀이라는 게 좀 딱 정해져 있는데 참 구매본부 업무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랑 계속 같이 가야 될 협력업체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업무가 사실상은 좀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업무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구매기획팀 같은 이런 구매 정책 부분, 과연 협력사의 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글로벌 업체의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입찰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정책기획,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협력사를 교육하고 지도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그리고 경영 분석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있고요. 그런 경영 분석과 원가의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하고 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상경계열 부분들이 계시고요. 뭐 추가로 저희 구매본부에는 이제 전산 개발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워낙 외부와 연계가 많은 시스템을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그 현대자동차 내에 정보기술본부라고 따로 있음에도 구매본부에는 따로 전산을 핸들링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간단하게 구매본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참 죄송스러운 게 여기다가 이런 문서 하나를 딱 띄워놓고 자,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협력사에 요거를 보내줍니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말씀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잡고 하나씩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거는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다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구매본부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근무를 하시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어디서 일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제 아까 앞 시간에 말씀해 주신 차장님처럼 명확하게 플랜트 기술은 공장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과연 구매는 어디서 근무할까?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많이 근무한다던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서울 근무가 다는 아니에요. 현재 기준으로는 한 70% 인원, 전체 인원이 한 1,2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한 70% 인원이 그 양재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의 인원 정도는 저기 그 연구소와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남양연구소 쪽에서 부품 개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플랜트 기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생산 공장마다 이제 주재원이 나가 있기도 하고 사실상 협력업체라는 게 우리 공장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권역에도 사무소 형태로 해서 이제 한 100여 명의 주재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하기로 할 건데 저희가 주재원을 제일 많이 간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플랜트 기술 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간다고 하셔서 이상하네 우리가 더 많이 갈 건데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업무 특성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비율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도 이미 이제 입사한 지가 한 17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약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학. 이게 업무 경험은 되게 많은데 어학이 약하다 보니까 요새는 주재원을 갔다 오신 분들이 또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시면은 진짜 부러워요, 제가. 그런 게 걱정이 없으시니까 아마 주재원을 한 2-3번 정도씩은 가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여담이었고요. 이제 우리 구매 직원이 나가고 있는 국가예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 공장들이 있는 기아차까지 포함, 총괄본부이기 때문에 기아차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기아차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인 공장들이 존재하고 있는 권역들에 나가게 되고요. 실제로 그 독일 같은 곳이 부품 쪽에 좀 선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독일 쪽에 저희가 유럽 구매 사무소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동경에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뭐 이슈화되는 이제 베트남 쪽에도 이제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의 한 70% 그리고 그 남양연구소에 뭐 한 20% 뭐 주재원 나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공장 사이드에도 몇 분은 계세요. 많은 인원수는 아닌데 계시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쪽에 GBC가 생기면은 아마 그쪽으로 기능이 다 지배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냥 이건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듣기로는 한 70층에서 80층 사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도 사실 본사에서 양재 본사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본부가 구매본부예요. 이때 가면은 아마 한 3개 층, 4개 층 정도는 아마 딱 자리 잡고 할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교통이 힘들어가지고 아마도 여러분께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몇 년 후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는 아마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참 우리 구매본부 내부의 뭐 신입사원 교육 자료나 뭐나 그런 거에서도 사실 안 나와 있는 건데 제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느낀 구매본부는 과연 어떤 곳인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곳인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구매본부가 제가 생각하는 특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워낙 여러 부문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협력사, 외부 기관과도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신차가 구상되는 단계부터 실제로 팔리고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다 조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부문보다도 이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물론 현업에 바꾸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데 한 발짝만 이렇게 딱 뒤로 떨어져갖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체를 그릴 수 있는 부문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근데 이제 구매본부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뭐 주재원, 해외 공장뿐만 아니라 구매본부는 협력사랑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국내에 뭐 몇천 개의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알고 계시는 뭐 보쉬, 컨티넨탈 뭐 이런 데 같은 글로벌 부품 업체랑도 굉장히 컨택이 잡고 출장 같은 거 그리고 실제로 아주 내밀한 경영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는 뭔가 폭넓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주재원이란 이벤트, 뭐 어떤 파견이란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일상 업무에서 직간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낯간지럽기는 한데 저는 입사하면서부터도 이 부분을 구매본부의 제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구매본부 직원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실무를 하는 직원이 아니라 협력사와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고 일을 얘기할 때는 현대자동차의 대표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문제를 보고 올리기가 좀 번거롭고 하니까 이거는 뭐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현대자동차 내가 사장이다, 회장이다라는 입장에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해서 협력사와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부 부문하고 이제 부품 관련된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품질이라든가 연구소랑 부품에 관해서 협력사에 대해서 얘기가 될 때는 사실상 저는 협력사의 대표자가 돼요. 그러니까 협력사의 대표자가 돼서 이거는 협력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런 설득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영자로서 실질적인 그리고 실제로도 협력사 대표자분들하고는 그런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좀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혹시나 치킨집을 차리더라도 왠지 그래도 다른 직종 사람들보다는 좀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거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만나는 사람이 많고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뭐 좀 남들 만나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많이 만나게 돼 있어요. 많이 만나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생기고 이런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좀 피곤해하는 조금 좀 그런 스타일인데도 이게 자꾸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이거는 나중에 다른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뭐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면은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학술이나 학계나 뭐 이런 산업 측면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21세기는 구매의 시대라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회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비용을 거의 구매에서 다 집행합니다. 여기는 이제 국내 제조업 평균으로 해서 60에서 70%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나타낼 수는 없지만 우리 자동차는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매본부가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나 지금 뭐 당장 눈앞에도 보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소품종 다양한 거 소비자들이 원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이 워낙 이렇게 첨단화로 가다 보니까 부품 업체가 전문화가 되고 우리가 자동차가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면서 전문적인 부품 업체가 생겨나고 그리고 기술 속도 또한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떤 우리 내부의 인원이 몇 명이 앉아서 분석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미래는 진짜로 구매 역할하는 부문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그런 멋있는 얘기를 덧붙이지 않더라도 사실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메이커들이 사실 라인을 섰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만 유일하게 그래도 글로벌 메이커다라고 하는 데 중에 유일하게 라인이 정지가 되지 않고 운영이 됐던 데가 저희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입니다. 좋게 말하면은 정말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빡셔요.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근데 끝으로 이제 그냥 드릴 말씀인데요. 이게 저도 이제 저희 본부나 저희 팀의 신입사원이 오면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줍니다. 이제 틀림없이 생각했던 거랑은 것보다 더 힘들거나 좀 다른 업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업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너는 워커냐? 고용인일 뿐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너는 고용인이냐? 네가 하는 일은 고용인이 하는 일이 아닌데. 구매본부는 이제 그런 월급을 받고 그거만큼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하고 그게 몸에 체득이 되면서 실제로 미래 리더로서, 디렉터로서 일할 수 있는,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질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구매본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단순히 어떤 순간순간에 그냥 작은 성취, 뭐 월급과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좀 큰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매본부에 와도 아주 그거에 적합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상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따가 1시부터는 또 H스토리 하면서 이게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뭐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얘기들을 좀 드릴 거니까 그때도 좀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현재 교육 중인 중학생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현대차가 위기 상황 때 어떻게 동일본 진입과 위기 상황을 대처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해외 대학생 출신들이 현대차 구매본부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십니까? 잠깐 바로 모시고 가고 싶은데 이게 아시잖아요. 우리 쪽 중국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건데 그런 분들 많이 필요해요. 중국 쪽에서 오신 분들 많이 필요하고, 동일본 대지진 때는 이제 현대자동차 구매본부가 예전부터 좀 이렇게 속칭 얘기하면은 전투력이 좀 세요. 이렇게 막 확 나서갖고 확 이런 게 좀 셉니다. 그래갖고 그 일반적으로 다른 글로벌 OEM 같은 경우는 저건 천재지변이야. 전 공급 못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손을 떼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회사 구매본부 같은 경우는 라인을 끊는다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사고 방식들을 좀 갖고 있어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를 보면은, 성과를 보면은 참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속 연락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생산 계획을 조정을 막 합니다. 어떤 재고가 있는지, 그쪽 르네사스의 반도체가 어떤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걔네 중국 공장에는 뭐가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우리 라인 상태를 확인을 해서 그에 맞춰서 생산 계획을 계속 바꿔요. 그래서 계속 연결을 하는 거예요. 물론 생산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딱히 우리가 웃돈을 3배를 줘서 딱 갖고 왔어요 라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현장에서 뛰면서 이제 상황을 계속 리비전 해가면서 이제 연결을 시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대학 나오신 분들이 입사를 하시는 거는 저희 구매본부에서는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정책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저기 인재 채용 쪽에 그쪽 루트를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시면은 환영합니다. 저희 중국 쪽 힘든데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다는 정도 갖고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추가적인 질문 아까 말씀하셨듯이 H스토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저희 사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